안녕하세요. 78세 된 박정숙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요. 30년 넘게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는데 결국 제가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난한 척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 이것도 하늘이 준 기회였나 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1980년대에 작은 의류 공장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봉제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했더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들 진수가 어릴 때부터 공장 구석에서 숙제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진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공장 규모도 제법 커져서 직원이 25명까지 늘어났어요. 남편은 생산 관리를, 저는 영업과 회계를 맡았는데 정말 팀워크가 좋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진수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졸업 후엔 IT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니퍼라는 이름의 한국계 2세 여자를 만나 결혼했죠. 처음 제니퍼를 만났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어도 완벽하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니퍼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어요. 저희와 대화할 때도 항상 영어를 고집했고 진수가 통역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어머니는 아직도 영어를 못하세요? 미국에 온 지가 언제인데? 이런 말을 은근히 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니퍼가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구식 방법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뭘 해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자, 손녀가 태어난 후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한국식으로 육아를 도우려고 하면 어머니,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소아과 의사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 방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가족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변화가 온 건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해온 동반자를 잃으니 앞이 깜깜했어요. 장례식 때 제니퍼의 반응이 참 기억에 남아요. 슬퍼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공장 운영하기 힘드시죠?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혼자서는 공장 운영이 벅찼거든요. 남편이 맡았던 생산 관리 부분을 제가 다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괜찮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40만 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할지 고민하던 중에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인 김 집사님이었는데, 정숙 권사님, 요즘 임대용 부동산이 괜찮아요. 안정적인 수입도 나오고 자산 가치도 오르고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사업만 했지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집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물건들을 보여주시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고민 끝에 얼바인과 토런스 지역에 콘도 4채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각각 6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정도 하는 괜찮은 콘도들이었어요. 모기지를 적당히 끼고 샀는데 월 임대료가 각각 1,500달러에서 1,800달러 정도 나왔어요. 모기지 이자와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순수익이 월 5,900달러 정도 됐어요. 게다가 소셜 시큐리티도 월 2,100달러 나오니까 합치면 월 8,000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니퍼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니퍼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니퍼는 저를 완전히 짐짝 취급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가 좋은 시니어 하우스를 알아봤어요. 거기서 같은 또래 분들과 지내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시니어 하우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요양원에 저를 보내려는 거였어요.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데도 말이에요. 제니퍼야, 엄마는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진수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모르는 게 많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맨날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수까지 설득하려고 했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혼자 됐다고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손자 손녀들 때문이라도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마치 정말 가난한 홀몸 노인인 것처럼요. 옷도 예전 것들만 입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용돈도 아껴 쓰는 척했어요. 임대 관리는 관리 회사에 맡겨서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게 했고요.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제니퍼가 없을 때 혼자 다녀왔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제니퍼는 저를 점점 더 무시했고 요양원 얘기도 계속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머니까지 돌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의료비도 계속 나올 텐데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진수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제니퍼의 계속된 설득에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니퍼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우리도 걱정이 되고.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사건이 터졌어요. 당뇨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혈당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가 추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MRI까지 찍게 됐어요. 검사비가 꽤 나왔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500 정도를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제니퍼가 저를 데리고 왔었어요. 진수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고 해서요. 계산할 때 제가 신용카드를 냈는데 제니퍼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이 카드 어디서 나온 거예요? $2,500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순간 당황했지만 소셜 시큐리티로 조금씩 모은 돈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세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때부터 제니퍼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제 방을 뒤지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약 좀 찾아드릴게요. 이런 핑계로요. 그러다가 제 서류함에서 은행 명세서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제니퍼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계좌들은 다 뭐고 이 금액들은 뭐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사업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를 좀 했단다. 부동산 투자요? 어떤 부동산이요? 콘도 몇 채 사서 임대를 주고 있어. 제니퍼가 명세서를 자세히 보더니 완전히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 월 $8,000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 걱정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제야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였거든. 특히 제니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만 했잖아.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제니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을 했다고?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만 생각했잖아. 그게 걱정이야, 귀찮음이야? 제니퍼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번엔 다른 쪽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럼 왜 진수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자식한테도 숨길 일이에요? 진수는 너 눈치 보느라 바빴어. 어차피 말해봤자 너만 더 신경 쓸 것 같았거든.
그때 마침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제니퍼가 바로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수도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월 8,000달러씩 수입이 있으세요? 명세서를 보여주니까 그제야 믿더라고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서두를 것 같았어. 진수가 제니퍼를 쳐다봤어요. 그때 제니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니어 하우스 얘기한 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진이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후엔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제니퍼가 고급 한정식집 예약을 했다면서 저를 모시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식사해요. 평소엔 한국 음식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한정식집이라니요. 식당에서도 제니퍼의 행동이 가관이었어요. 저한테 반찬을 떠다주고 물을 따라주고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극진히 대하는 거예요. 진수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우리가 집을 좀 크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달러 정도요. 물론 이자 드리고 나중에 다 갚을게요. 50만 달러라니.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에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그 이후로 제니퍼의 구애가 더 심해졌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어딘가 가자고 하고요. 요양원 얘기는 쏙 들어가고 대신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효녀가 된 거예요. 진수도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니퍼가 좀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부담스러우시죠? 당연히 부담스럽지. 5년 동안 나를 짐짝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다고 기분이 좋을까? 그때 진수가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제니퍼 말에 너무 휘둘렸나 봐요. 늦었지만 아들이 깨달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투자 상담을 받아봤는데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수익성이 좋대요. 어머니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 재정 관리를 자기가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제니퍼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야. 돈이 있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아. 제니퍼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했어요. 첫째, 제 자산은 제가 관리합니다.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셋째, 존중받지 못하면 거리를 둡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했더니 제니퍼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니퍼도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 마음이 바뀐 건 아니죠. 아마 언젠가 제가 돌아가면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니퍼가 계산착오를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거든요. 제 재산의 절반은 진수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제니퍼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존중도 안 하면서 재산만 노리는 사람에게 왜 제 돈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진수에게도 말해놨어요.
내 몫은 내가 가져가고 제니퍼와 나누라고 주는 게 아니야. 진수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생활은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임대 관리도 재미있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콘도 한 채를 더 샀어요. 임대 수익이 더 늘어날 예정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혼자서 유럽 여행을 가볼 생각이에요. 진수가 걱정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78세지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니퍼는 제가 여행 간다고 하니까 또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여행 가시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제가 돈을 많이 쓸까봐 걱정하는 거죠. 정말 뻔해요. 요즘 한인교회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예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며느리나 사위들이 시부모를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한인 2세들 중에는 1세 부모들을 구식이고 답답한 사람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1세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도 있고 경제관념도 확실해요. 다만 겸손하게 조용히 살려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무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라면 더욱 당당하게 사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계획이에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허비한 5년이 아깝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78세지만 아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제니퍼는 아직도 가끔 제 재산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요. 그런 걸 왜 물어보나?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할머니를 진짜로 사랑해 주거든요. 물론 제니퍼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끔 제니퍼가 없을 때 아이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가 제일 즐거워요. 할머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할머니, 장난감 사러 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육비 정도는 제가 지원해 줄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제니퍼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위해 쓸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제니퍼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없게 말이에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니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돼요.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라면 더욱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